70세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가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왜 그는 가족 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김철수 씨, 올해 70세입니다. 4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부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그의 평생 소망이었거든요. 월급의 80%를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의 옷은 5년 넘게 입어도 아들들 옷은 매년 새로 사줬죠. 두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아버지가 댔죠. 빚을 내서라도 아들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손자까지 얻고 나서야 아버지는 안심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퇴직 첫날 아버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지만 현관문을 나설 수 없었죠.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정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아내는 동네 부녀회 활동으로 하루 종일 나가 있고요. 큰아들은 승진을 위해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작은아들도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없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바빴어라는 대답뿐입니다.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집에 있어도 괜찮은 걸까?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똑 울립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요즘이에요.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기도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입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녁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30분뿐이에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각자 할 말만 하죠. 아버지 반찬 더 드세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 요즘 생각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루해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 벌써 몇 번째세요라며 시큰둥했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TV를 보면서도 혼자였고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완전히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저녁이면 침실에 일찍 들어가서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되어서 같은 페이지만 반복해서 봤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아버지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어요. 어느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같이 산책할까? 날씨도 좋다던데. 나 피곤해. 동네 사람들 만나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아내는 TV를 보며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제안해봤어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같이 낚시 가자. 예전에 자주 갔잖아.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아들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요즘 재밌는 영화 많다던데 아버지랑 같이 볼까? 아버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다음에 해요.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손자에게도 거절당했어요. 할아버지, 게임하느라 바빠요라며. 아버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죠.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가족들이 아버지 없이도 너무 잘 지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틀 동안 말을 안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9월 19일 아버지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혹시 가족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아, 맞다. 오늘 생일이네라며 뒤늦게 기억해낸 듯 했죠.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 아들들은 의무적으로 말하고는 금세 자리를 떴어요. 큰아들은 회사 전화가 와서요라며 나갔고, 작은아들은 친구들이 기다려요라며 급히 나갔습니다. 아내도 설거지해야 해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만 혼자 케이크 앞에 남겨졌습니다. 촛불 70개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나이만큼 많은 촛불들이구나. 아버지는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생일을 진짜로 축하해 준 건 이 촛불들 뿐이구나.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후 하고 촛불을 끄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허전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가족 모임을 제안한 거예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면 어떨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출근이에요. 큰아들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사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아내까지도요. 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 몇 달 전부터 약속했거든.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 다들 바쁘구나. 할 수 없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 약속 때문에 집에 없었거든요. 텅 빈 식탁에서 후루룩 면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가족들에게 더 좋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12시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침실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온 낡은 가방이었죠. 무엇을 챙길까 고민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안경, 수첩, 낡은 지갑, 그리고 몇 벌의 옷.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가족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한 줄만 썼어요. 나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다. 단 한 줄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70년 인생의 외로움과 슬픔이 모두 들어 있었죠.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가방을 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잠든 방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안녕.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70년을 살아온 집을 등지고 말이죠. 아침 7시 아내가 아버지를 깨우러 침실에 왔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도 반듯했습니다. 여보가 어디 갔지? 아내는 화장실과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때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를. 편지를 읽은 순간 아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들아, 빨리 와봐.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편지를 건네받고 읽은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큰아들이 후회하며 울먹였습니다. 맨날 바쁘다고만 했는데 아버지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작은아들도 자책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평소에 앉던 식탁 의자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영영 비어있을 그 자리를.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는데 왜 몰랐을까?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뿐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혹시 우리 집 이야기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심각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노년의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비싼 선물도 용돈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 오늘 뭐 하셨어요? 라는 간단한 안부. 아버지, 어떠세요? 라는 따뜻한 관심.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가 지루하다고요? 그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이죠. 그 작은 관심과 시간이 부모님의 황혼을 지켜줍니다. 외로움이라는 어둠으로부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은 아니실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짐이 될까봐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꼭 부모님과 밥 한 끼 함께 해보세요.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이 간단한 말들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혹시 외롭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른 분들의 부모님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